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영선입니다. 본방송 들어가기 전에 제 개인 광고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저녁 6시부터 8시 반까지 서울시청 지하에 있는 시민관 지하 2층입니다. 태평홀에서 저의 졸저 대한민국 밤새 안녕하십니까 출판 기념회를 갖고자 합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 오셔서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저를 지금까지 후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우리 패친 여러분 그리고 유튜버 시청자님들 시간 되시면은 함께 해 주실 걸 부탁드립니다. 함께 해 주시는 것이 가장 큰 후원이고 힘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오늘 방송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언론인이라면 누구든지 받고 싶어하는 상이 퓰리처상입니다. 원래 언론 분야의 퓰리처상 뉴욕 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월스트리트 저널스 이 세 언론들이 선정이 됐습니다. 이 언론들이 누굽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안 게이트를 파헤치고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직전에 개인적인 성관계를 가졌다는 데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가 대납을 해주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또 아버지로부터 수천억의 유산을 물려받아서 그 돈을 가지고 사업을 일으킨 사람이지 결코 자수성가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전부 트럼프 대통령의 추한 면 내지는 가십면 내지는 불편한 면을 속속들이 파헤친 이런 언론들입니다. 우리나라식으로 치면은 이런 언론 한국의 언론상 대상조차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미국의 위대함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미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코미디언 세스 마이어스 혹은 스티븐 콜베어 둘 다 노스웨스턴 대학 출신이에요. 미국에서는 스탠딩 코미디 하는 사람들이 그냥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천재들이에요. 이 두 사람 뭐 그 외에도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이 두 사람 트럼프 없으면 굶어 죽습니다. 콜베어에 대해서는 심지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되지 않았다면 실직되었을 거다. 무슨 얘기냐? 이 두 코미디언들이 가장 많이 코미디 소재로 쓰는 것이 트럼프를 풍자하는 겁니다. 특히 세스 마이어스는 MBC의 Saturday Night Live라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거의 매주 트럼프를 풍자하고 비난하는 혹은 비판하는 웃음거리로 만드는 트럼프를 바보로 만드는 코미디거리를 들고 나와서 쇼를 시작하거나 마감합니다. 그것 때문에 지지율이 계속 유지되는지도 모릅니다. 시청률이. 이거 트럼프가 다 보고 있어요. 아픈 데가 많겠죠. 트럼프가 그거 보면은. 그러나 미국 사회는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해주는 사회니까 이런 프로그램 없애란 얘기 안 합니다. 이런 기자 없애란 말도 안 합니다. 이런 기자 해직시키란 말도 안 합니다. 우리나라를 한번 봅시다. 무슨 꼴이 일어나고 있는지. 4월 1일 만우절입니다. 대학생들이 이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혹은 대통령에 대해서 풍자하는 글들을 써서 대자보에 올렸습니다. 이걸 경찰들이 나서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뭐 처음에 국보법 위반이라고 떠들더니 그 다음엔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를 검토한다고 했습니다. 세상이 웃을 일입니다. 이거대로 한다면 미국의 NBC라는 방송국은 진작에 없어져야 됩니다. 스티븐 콜베어 감옥 가야 됩니다. 그리고 뉴욕타임스 문 닫아야 됩니다. 워싱턴 포스트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위대한 겁니다. 이 완전 꼴불견 아니에요?
명예훼손이라고 혹은 모욕이라고 걸고 나서서 방망이를 들고 가택을 수색하고 영장도 없이 대자보 붙이면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떠들고 나서는 경찰들, 민노총한테 얻어 터져도 경찰이 말 한마디 못하고 있어요. 뿐만 아닙니다. 기업의 사장이 민노총한테 얻어맞아도 경찰이 나와서 도울 생각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이제 경찰이 결국 민노총한테 맞아서 죽는 일이 벌어져야 그때야 눈을 좀 깜짝일지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질서가 완전히 없어진 겁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작년 9월 평양을 가서 유엔 제재를 위반한 벤츠차에 앞자리에 앉아 있었던 이 주영훈 경호처장, 유엔 제재 대상 아니에요? 1번 아니에요? 그 차량 자체가 유엔 제재 위반 차량이니까 거기 앉아 있었던 주영훈 경호처장 가사도우미, 자기 직원을 가사도우미로 썼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경호처 식구들 400 몇십 명 중에 150명 거의 3분의 1한테 휴대폰 조사를 한다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이 자기 직권이에요. 북한의 호위사령부보다 지금 더 웃기는 나라가 돼가고 있어요. 아니 이렇게 열심히 철저하게 휴대폰 통화 내용을 확인할 정도의 철두철미한 정신이 있다면 왜 드루킹 사건 때는 휴대폰 조사도 안 했어요? 개 돼지 취급하는 국민이 봐도 너무 웃기는 거예요. 나라의 기강이 다 없어진 겁니다. 민노총이 검찰청을 검거를 해도 작년부터 지금까지 22차례나 강공서를 점거했습니다. 검찰청을 점거하자 검찰청장 앞문으로 출입을 못하고 뒷문으로 빠져나갔다 뒷문으로 들어왔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에요. 이러면서 김정은이 나서가지고 오지랖픈 짓 그만하라 하는 데는 말 한마디 못하고 있어요. 이게 청와대입니다. 김정은에 대해서는 한없이 너그럽고 언론의 자유를 보장을 넘쳐서 칭송까지 해주면서 국내에서는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도 허락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이 없는 얘기를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사실을 근거를 하되 과장스럽게 풍자했던 겁니다. 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상대는 무조건 막말, 적폐, 친일로 몰아라. 이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걸 풍자한 겁니다. 틀렸어요? 남조선 국군은 무력화됐고 언론은 완전히 장악됐으며 적폐 세력을 지키는 마지막 방패인 상권 분립의 붕괴가 얼마 남지 않았다. 과장이죠. 그러나 이게 턱없이 근거 없는 완전 거짓말입니까? 이 나라의 현실을 지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너무 아픈 모양입니다. 너무 겁나는 모양입니다. 이 비겁한 짓 아니에요. 대학생들을 찾아가서 너 집을 알고 있다. 국보법 위반이다. 이렇게 방맹이를 들고 이렇게 얼음장을 놓는 경찰은 민노총한테 스스로 자신들이 얻어터지면서도 말 한마디 못하고 중소기업 사장이 감금당해 개 돼지처럼 맞으면서 피를 흘리는데도 도와줄 생각도 안 하고 법을 어기는 민노총을 경찰에 불러다가 구치소에 넣지도 안 하고 풀어준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민노총 눈치를 보고 있는 거죠. 왜? 청와대가 눈치 보고 있으니 경찰이 눈치 안 볼 수가 있겠어요? 나라는 나라다워야 돼요. 그리고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해줘야 될 제일 큰 일이 뭐냐? 안보와 경제, 부국이고 강병이지만 그보다 더 먼저 국민의 자존심을 꺾지를 말아야 됩니다. 이 정부가 하는 국민에게 가장 큰 몹쓸 짓, 가장 큰 죄는 뭐냐? 국민들에게 자존심을 잃게 하고 의기소침하게 하고 국민들을 좀비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국민들이 어떻게 자존심을 가지고 이 나라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겠습니까? 미국이 위대한 이유, 미국 국민의 85%가 미국을
위대한 국가로 생각한다. 세계 최고의 국가다. 나라를 사랑한다. 85%가 그렇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을 가장 위대한 국가로 생각한다. 나라를 사랑한다. 국가에 대한 자존심이 있다 하는 국민이 몇 프로일까요? 문 대통령을 찍어준 41%는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이대로 가다가는 나라의 경제나 안보의 문제 이전에 국민 전체의 정신이 어리나간 정신이 없는 좀비 상태로 됩니다. 그걸 이 정부가 바라고 있는 겁니까? 국민이 어리 빠지고 갈팡질팡 하든 말든 김정은만 행복하면은 대한민국이 할 일을 다 했다고 이 정부는 자랑스러워할까요? 날이 갈수록 부끄럽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슬퍼집니다. 대한민국의 앞날이 안 보입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가 결국 엄청난 문제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의 58명 변호사들은 이미선을 옹호하는 글을 내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속내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미선 후보와 개인적으로 무슨 이익관계가 있지 않으면 그런 글을 쓴다는 자체가 정말 판사로서의 우리나라의 법을 지키는 기둥으로서의 양심의 고백일까요? 이제 뒤늦게 나와서 판사들이 이미선 후보를 판사로 임명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뒷북을 치고 있습니다. 비굴합니다. 민노총에게 얻어터지는 경찰이나 이제 조금 지나서 민노총에게 얻어터지는 판사들 나와야만 그때야 정신을 차리고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러다간 우리의 위치조차도 위험해지고 있구나. 나라가 법이 없는 무질서 상황으로 바뀌어지겠구나 깨달을런지요. 이 모두가 어디에서 시작된 혼란입니까? 대통령이 중심을 잡아주십시오.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건 문 대통령 측근에서 기득권으로서 한자리를 한 사람들이 때는 이때다 이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 라는 어떤 거의 절박감에 가까운 그런 마음 상태로서 이때 놓치지 말고 한건 해먹자라는 마치 동물의 왕국에서 먹잇감을 보고 달려온 하이에나들처럼 달려들고 있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김정은이 먼저 죽기를 바라는 게 나을까요? 이 정권이 바뀌기보다는 그게 더 현실적일까요? 김정은 먼저 죽는 걸 바라는 걸. 너무 안타깝습니다. 울분을 토하면서 오늘 방송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T.S. 엘리어트의 황무지라는 시에서 나오는 4월은 가장 잔인한 달이라고 했는데 정말 대한민국이 가장 잔인한 4월 앞에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이 되신다면 서울시청 지하 시민관 태평홀 지하 2층입니다. 에서 제가 출판 기념회를 갔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 오셔서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